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유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오늘은 현안 얘기하기에 앞서서 경기도의 연정 실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인사가 지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사회통합부지사가 오늘 취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죠. 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그간 꾸준히 밝혀온 얘기입니다. 이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기용해서 연합정치, 상생정치를 해보겠다. 이른바 경기도 연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예. 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 정파 간 통합의 시도를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기대도 모았습니다. 그 결실이 오늘 맺어졌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형식상의 성과는 나온 셈입니다. 예. 이 경기도 의회 내 이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오늘 오전에 남경필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우 부지사의 임기는 2년 6개월입니다. 연임도 가능합니다. 예. 여야의 인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정치적인 동거를 시작하게 된 셈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기우 지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기우 부지사는 이 도내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대외협력 담당관 등 이 3국 일과를 관할하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6개 도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추천권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남경필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이기우 부지사와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여야 공동으로 추진할 20개 항의 정책 합의문에 서명하고 경기도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뜻깊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기도의 이번 실험이 꼭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좋은 소식이라서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안전처 박인영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죠. 네. 예, 박 장관이 골프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안전 및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골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골프장 자주 드나들었고요. 특히 연평도 포격 이튿날 같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골프장 가서 골프 친 일이 드러나서 청문회 전부터 물의를 빚었죠. 그렇습니다. 박인용 후보자 얘기입니다. 박 후보자가 오늘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골프 논란, 특히 연평도 포격 하루 뒤에 골프를 친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박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골프 논란 말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소득 신고 누락,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서 등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박인용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대체로 나름의 변명과 해명을 내놓으면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소득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담당 직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직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딸의 지방 전학 부적응 등을 우려해서 주소를 옮겼을 뿐 거주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위장 전입 아닙니까? 딴 게 위장 전입이겠습니까? 자신이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런 말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인영 후보자가 추천된 것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연결을 지어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안전처 신설이 여야에서 합의가 되기도 전에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다면서 그때 내정된 사람이 박인영 후보자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일찌감치 내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는 겁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요즘 비선 실세 라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데 과연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추천되는지 의아했던 일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제 보니 보이지 않는 손, 비선 실세의 손, 대통령 측근의 손 이런 얘기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시각인데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오늘도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잖아요. 네,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소집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한편 이 문건에 나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오늘도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건의 진위와 관련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면서 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내려지면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도 있죠. 예, 형사 고발 여부까지 검토하면서 정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윤회 게이트 바라보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조금 미묘한 그런 선입니다만은 예. 이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정윤회 씨와 함께 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입장만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대변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정 씨와 3인방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정 씨는 정윤회 씨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측면 지원을 받은 셈이죠. 이 세계일보의 최초 보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새누리당의 대변인단은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예. 야당의 의혹 제기는 질 나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부했죠.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안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다는 윤영석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담은 문건을 무기 삼아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자제하는 게 옳다는 박대출 대변인의 브리핑. 청와대 문건이 카더라식의 실체 없는 루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장우 원내대변인 등의 브리핑이 대표적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어조를 살펴보면 정윤회 씨의 이제만 전화 접촉 시인을 기점으로 이제 눈에 띄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윤회 씨가 이재만 씨와 전화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일단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의 어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관계 당사자들을 비난한 김영우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가 담긴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며칠 사이 달라진 어조인 건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내부의 시각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물론 여당으로서 거의 반사적으로 청와대의 방탄막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의혹들을 접하면서
더 이상 찌라시 수준의 얘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음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검찰 출신이죠. 박민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비서관의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단순한 시중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태가 엄중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추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죠.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내년 당권 도전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문재인 의원이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완전히 굳혔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들려옵니다. 문재인 의원이 최근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직접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비대위원 사퇴는 당권 도전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오는 8일로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 룰을 확정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날쯤에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 공식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에 대한 결론 다음 주 중에 내릴 것이라고요. 네, 부동산 3법은 예산 정국 이후 시작된 입법 전쟁에서 매우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 띄워보려는, 좀 띄워가지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는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내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여당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긴 내겠다,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3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현 정권의 부동산 부양체계 향배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일단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상당 부분 수정과 보완을 새누리당에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방송 게시판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사진 올려주셨고요. 더불어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임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날토님, 그리고 청라에서님, 해님처럼님 출첵하셨고 이농님도 출석보도장 찍고 뉴스트라다무스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윙즈님도 들어오셨군요. 문광님도 오셨고 로니님도 출첵하고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블루벨벳님,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뉴스트라다무스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2시 17분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단행된 군 인사 가운데 가장 말이 많았던 인사 가운데 하나가 기무사령관 인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말을 아꼈던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어제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내가 군에서 잘린 건 박지만과 가까운 측근 군인들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를 뒤집어쓰고 속가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장 전 사령관은 박지만 회장과 친구인 이기수 사령관을 뒷조사해서 경질됐다는 얘기가 많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박지만 동기인 육사 37기들이 군에서 도약하고 있지 않나. 중장이 7, 8명 정도 된다. 짐작하시는 대로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장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가 군인들의 행실을 보는 건 당연한 임무다. 박지만과 가까운 측근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 하는 행태하고는 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장 전 사령관은 또 측근이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후배도 있고 37기 동기도 있다. 이런 행태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리더십과 군인관이 다 무너졌다. 직속 상관에 대한 충성보다는 다들 바깥에 줄을 대려고 기웃기웃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장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 경질 통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군을 떠나야 했었는데요. 당시에 장 전 사령관이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육사 37기 장성들의 행태를 감찰했고 또 국방장관 등이 자기의 측근 챙기기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비판하는 보고서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혀서 경질이 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때 당시에도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정윤회 씨의 부인이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까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이 됐나 봐요. 예, 게시판에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고발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그 최순실 씨 하면 정윤회 씨의 전 부인입니다. 이 최순실 씨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골라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아케이드에 위치한 한 한복 전문점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340만 원짜리 한복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요즘도 대통령의 한복을 지어서 납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한복 색깔과 디자인까지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나오시고 대신 비서실을 통해 일이 진행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한복 전문점을 찾는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대소사를 거두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목격자들은 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꾼 꿈들을 이야기해줄 정도로 돈독한 것 같았다면서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의 한복을 받아 입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복 전문점 관계자 얘기도 있었고 예. 또 한복 전문점 찾는 목격자들의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에게 들었던 꿈 얘기까지 해줄 네. 정도로 돈독하다. 지금 속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는 이게 취임식 당일에 입었던 그 한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사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상시 문건으로 촉발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생각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제와 그제 실시한 죄송합니다.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예.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내부 문건이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2.7%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응답은 19.2%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답은 18.1%에 그쳤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점은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50.1%에 달했고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은 30.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도 10명 중 6명가량인 60% 이상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 53.4%가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로 나타났고요.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은 33.2%,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전국 1000명에게 유선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KBS가 십상시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인터뷰를 하고도 당일 메인 뉴스로 보도하지 않아서 축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또 제기가 됐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KBS가 그제 KBS 프로그램 중에 황상무의 시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당사자인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윤회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같은 회사에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메인 뉴스에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당일 메인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우리가 취재를 하고도 물 먹었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먹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자들 은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다른 데는 다 나갔는데 우리만 못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제 메인 뉴스9에서 KBS는 정윤회 씨의 인터뷰 내용은 누락한 채 정윤회 씨가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 통화를 원했다는 조응천 비서관의 녹취를 중심으로 조응천, 정윤회, 이재만 통화, 청와대 만난 적은 없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이미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인터뷰하고도 이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은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전화를 건 당사자 정윤회 씨가 인정했는데 그걸 왜 제3자의 주장, 조응천 전 비서관을 뜻합니다. 제3자의 주장으로 보도하는지 기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수습 기자들조차 이렇게 기사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 씨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모르는 상황도 아닌데 이 같은 기사가 나왔다는 건 해당 사안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새 노조는 또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유능한 기자를 보유하고도 잇따라 물을 먹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KBS의 보도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조대현 사장의 약속은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KBS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언론의 그런 그렇습니다.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정윤회 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 검찰에 출두했죠. 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근무 때 이른바 정윤회 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박 경정은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예. 오늘 오전 9시 18분경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온 박 경정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기고 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경정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형사 1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명예훼손 여부 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 1부는 보고서 작성 경위와 작성 근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의 유출 부분을 수사 중인 특수 2부가 박경정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박경정의 근무지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문건에 나온 정윤회 씨와 십상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만났다는 강남 식당 등 두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식당의 예약 내역 또 결제 내역 등을 자료로 확보를 했고요.
또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윤혜 씨의 모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박 대통령 자랑스럽지 않냐고 얘기를 했다가 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유료 사이트인 프리미엄 조선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김문수 위원장은 그제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론 수업에 특강자로 나갔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수업에서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에서 강연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우우하는 이런 야유를 보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부끄럽습니다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학생들의 거부 반응에 당황하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에서도 아직 여성 국가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이다라고 재차 말을 했지만 학생들의 야유는 계속됐습니다. 예. 또한 강연 이후에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 질의응답 시간에도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답니까? 한 여학생은 박 대통령의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예.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않다라고 말하면서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김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에도 권력자의 자식들이 정치를 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박 대통령은 5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학생들의 논쟁은 쉬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하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김 위원장을 따라가면서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여권이 더 신장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정말 그 뼈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예. 최 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학생 9명이 운영하고 있는 20대 대한미디어 미스피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미스피치가 어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각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과 그리고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최 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일에 먼저 기사로 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미스피치는 최경환 부총리를 최 씨 아저씨라고 지칭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중규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라면서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조금 더 보면요. 아저씨,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벌 못 사드릴 거라고요. 라면서 손잡을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송 게시판에 소녀님께서 학생들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였다라고 프랑스의 국영 채널이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주장은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코코 샤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은
이에 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채널 채널3가 현지 시각으로 1일 방송한 다큐멘터리 의혹의 그림자에 따르면 코코 샤넬은 1940년 프랑스와 독일의 휴전 이후 파리에서 나치의 비밀경찰 한스 군터 폰 딩클라그 남작과 가까워지면서 독일 최고사령부 방첩국인 아프베어에 소속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를 입증하는 프랑스의 국방부 문서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샤넬이 고유번호 F7124 그리고 코드명으로는 웨스트민스터를 부여받은 나치의 스파이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다큐멘터리는 이 코드명이 샤넬과 연문을 뿌린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공작을 공작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의 이러한 내용은 당시 모든 유명 인사들은 나치에 대한 저항운동에 참가하거나 그들을 보이콧했다라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 성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요. 앞으로 이 상황이 진실 공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저도 이 내용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미국의 한 남성이 30일 동안 매일 콜라를 3.5리터씩 마시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설탕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 이제 실험을 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LA에 살고 있는 조지 프리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요. 예. 이 사람이 앞으로 30일 동안 하루에 콜라 10캔씩 마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콜라 10캔씩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일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 10월 24일부터 그리고 1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355ml의 캔을 10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3.5리터를 이렇게 매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콜라가 몸에 얼마나 나쁜지, 네. 설탕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험 전에는 몸무게가 76kg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 뒤에는 10kg이 늘어서 86kg으로 이렇게 몸무게가 늘었고요. 예. 네. 그리고 체지방률도 9.4%였는데 15.3%가 됐고 또 정상이었던 혈압 수치가 143에 96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또 실험하는 동안에도 이 콜라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프리어는 그제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그런 사실인데요. 올해 초에 국제보건기구 WHO는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시에서는 지난달 4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부르는 비만 때문에 공공기금이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설탕세에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가 또 인상적인데요. 73%의 찬성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예, 게시판 보니까는 말씀해주신 그 조지 프리어의 사진이 네.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예. 비교가 될 정도로 살이 많이 찐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낯빛도 예. 얼굴 표정도 살짝 좋지 않아 보이고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윤회 씨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윤회 씨 동양보고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우선 과연 문건대로 정례 회동이 있었나 이거부터 알아보죠. 네, 그게 최대 쟁점이자 화약고이죠. 국정 개입 또는 국정농단, 비선에 의한 국정 개입이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 내용의,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는 누가 유출했느냐만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자가 누구인지는 청와대 측의 1차 관심사일지는 몰라도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는 과연 그 문건이 순전히 거짓인가, 아니면 일부 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문건에 나온 그대로 실제 그런 정례 회동이 있었고 국정에 관한 비공식적인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나, 그 과정에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서류를 싸들고 가서 그런 걸 상의하고 논의했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점이 약간 흐트러져 있는 양상이고요. 검찰 수사를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문건 유출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태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 5-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차분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저께 오후 한 5시 40분경에 매일경제신문, 매경 뉴스 사이트에 이른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들, 흔히들은 뭐 십상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강남의 뭐 중국 식당에 모여서 뭐 얘기를 했고 그랬다, 그렇게 지금 문건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경 보도에 따르면 그 회동한 사진과 그들이 만나서 나눴던 오간 얘기들을 글로 정리한 녹취록이 있다더라라고 지금 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어제 예. 오후에. 그 지금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그리고 현재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경정이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발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불과 한 서너 시간 만에 갑자기 매경 뉴스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걸 두고 이제 이런, 근데 만약에 그 회동 사진과 녹취록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형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은 뭐 문건을 유출했느냐, 누가 유출했느냐, 국기문란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그게 아무리 대통령이 힘주어 강조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의 대형 사건인데, 매경 측에서는 그 뉴스를 갑자기 내린 것에 대해서 좀 추가 확인할 게 있었다. 예. 뭐 정황 증거만 가지고 기사를 올리기에는 너무 메가톤급으로 큰 거였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경의 그 첫 보도가 뜬 이후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단한 관심을 증폭시켰다가 불과 또 수시간 만에 어젯밤 늦게 내려진 그 경위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매경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이런 중대 사안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확실한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있지 않으면 그 민감성이나 파급성 때문에 함부로 뉴스화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를 충분히 알 만한 언론사라고 생각되는 매경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첫 보도를 결정한 건 뭔가 이렇게 되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관심을 막 보이니까 이거 자신 없는데 내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보도됐을 때의 파장을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하고 올렸다면 그건 뭐 매경이 아주 아마추어란 얘기일 텐데 뭐 그것이 아니라면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내리고 나서의 해명 이런 것들이 좀 석연치 않긴 합니다. 어쨌거나 뭐 현재는 이제 매경이 자체적으로 그 기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은 갑자기 뭐 줄어들긴 하지만 성급했다. 뭐 이런 평은 면하기가 힘들겠죠. 어쨌거나 어제 단 몇 시간 동안이었지만 이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완전히 잘못 날조된 얘기란 말인가 아니면 회동사진이나 녹취록 둘 다는 아니더라도 또는 그것들의 직접적 증거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무엇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표들은 계속 남겨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문건 내용이 터무니없어서 무시했다고 하는데 왜 박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문책을 했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궁금증이죠. 예.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의 범위 안에 든다고 봅니다. 그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김 실장이 뭐 대답을 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모 의원, 최소한 복수의 의원이던데요. 그 통화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터무니없어서 무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그 시중에 놔두는 찌라시 정도를 보고 문건으로 작성할 정도면은 청와대에 근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마치 품위도 좀 잃었다. 뭐 이런 톤으로 새누리당 의원과의 통화에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뭐 의원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류로 그런 톤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100% 더블 쿼트 인용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지금 그 새누리당 모 의원이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문건 내용이 터무니없어서 무시를 했다면 뭐 업무상 지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아주 민감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기춘 실장 본인도 거론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언제 바꾸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보면 본인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쾌하자. 이것은 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 거취를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연 사실인지 조사를 시키는 게 일단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찌라시 수준이라고 루머라고 그냥 일거에 재고의 가치도 없이 뭉개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는데 과연 이렇게 오해할 모종의 뭐는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문건 작성자가 보고 후에 한 달 그리고 그 문건을 박경정으로부터 보고받아서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대면 구두 보고를 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옷을 벗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달 또는 석 달 사이에, 그러니까 박경정이 떠날 때까지는 한 달, 조 전 비서관이 떠날 때까지는 석 달, 그 사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비서실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알려진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 그러죠? 퍼즐 이렇게 뭐 맞춰가는 거에서 구멍 뚫린 게 너무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얼마만큼 접근할지 이게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충이 되어야 할, 채워져야 할 퍼즐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문체부 아무개 국장과 아무개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네, 이거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정윤회 씨, 조응천 씨, 그리고 박지만 회장, G2그룹 회장, 이들 사이에 오가는 얘기들이 뭐 사사건건 거의 100%, 180도 다르게 막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백보 양보를 해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검찰 수사에 일단 맡겨본다고 치십시다.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치 이틀 연속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서 문체부 아무개 국장과 아무개 과장은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첩에 쓰여 있는 걸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그 국장과 과장은 얼마 뒤에 좌천성 인사가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옷을 벗고 또 한 사람은 산하기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의 그 유명한 박근혜 수첩을 꺼내서 직접 일개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받아 적도록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왜 나쁜지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은 무조건 믿었을까? 대통령을 무조건 믿게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굴까? 어쩌면 그런 게 바로 이른바 비선의 국정 개입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예. 마치 비유컨대 대통령을 자신의 민원 창구처럼 여기면서 귓속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이번 정윤회 동양보고 문건 전체 파동의 일부나마 규명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청와대는 이틀 연속 한겨레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추가 보도를 하니까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인사는 장관 전결 사항이다. 청와대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한겨레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따지면 차라리 그런 점이 있구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국과장 인사는 장관의 전결사항이라는 것은 굳이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정부 업무 분장 사항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점이고요. 이 점 역시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11.6 사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가정사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이제 지경에 처하는 거죠.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비극적 죽음을 당한 뒤로 뭐 자식된 입장이나 도리로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11.6 이후로 정윤회 씨의 지금은 이혼한 전 부인 최순실 씨 최근에 그 이름을 바꿨더군요. 최선아 씨던가 그렇던데 그 이른바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이기도 했고 이 최순실 씨가 11.6 사건 이후에 11.6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둘도 없는 말벗으로 쭉 지내왔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체부 장관 문체부 국장 과장 건은 승마협회의 비리 관련 뭐 좀 억울한 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승마협회는 또 정윤회 씨 최순실 씨의 딸과도 관련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첩을 꺼내서 이름을 적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뭐 정윤회 씨인지 최순실 씨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를 제가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튼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친히 자기의 수첩을 꺼내서 이름을 적는 정도라면 그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예, 정말 그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점은 검찰에 무슨 청와대에서 고소를 하건 정윤회 씨가 세계일보를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통상 혐의 사실이거나 고소장에 적힌 사항 위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 과연 수사를 할지는 대단히 불투명하지요. 그렇군요. 근데 정윤회 씨 동향 파악에 착수를 한 계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밝혀야 할 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이른바 정윤회 동양보고 문건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싶단 말입니다. 예. 시사저널의 보도가 지난 3월 달에 박지만 씨가 말하기를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미행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도 항의성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그거 오보다 뭐 그러면서 뭐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당시 조응천 비서관에게
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뭐 전화를 좀 받아주라 이런 얘기가 오갔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정유라 씨는 시사저널을 고소했고, 현재 그거는 법정 다툼 중인데요. 그러면 그 오로지 시사저널 보도 이전에는 전혀 정윤회 씨나 측근, 대통령의 뭐 박지만 씨를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인가? 과연 그러면은 민정수석실 기능 중에는 대통령 측근 관리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하다가, 즉 취임 후 1년 넘게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시사저널에 보도가 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그러면 움직였다는 얘기인가 하는 점이고, 시사저널에 그런 보도가 난 것은 그럼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마당으로 무슨 과일이 뚝 떨어지듯이 그게 그러면 시사저널에 운 좋게 무슨 누가 제보를 하거나 뚝 떨어진 것인가? 인간사, 세상사 중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태풍이나 불어야 갑자기 무슨 커다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지, 이건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행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미행을 뭐 오토바이 탄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했다는 거고, 그 사람이 쓴 자술서도 있다 없다 지금 이거 가지고 논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조웅천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 이 라인에서 시사저널 보도 이전에는 그럼 전혀 그렇지 않았나?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시사저널 보도는 3월이고 박경정이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지난 1월 6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사저널 이외에도 정윤회 씨 동향을 파악하게 된 계기 이런 것도 함께 밝혀져야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경정이 이제 문건을 만들고 나서 이제 유출자는 과연 누굴까? 그게 현 단계로서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간에 뭐 정윤회나 또는 무슨 측근들, 비선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수집할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을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군수군 낸다고 하니 그걸 수집을 해서 그게 과연 맞는지, 어떤 것은 부풀려진 거고 어떤 것은 그럴 만한 뭐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갈래를 타서 그러면은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도록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일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 불러다가 경고를 주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유출을 시켰다는 것은 내부에서만 무슨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 아니고 누군가가 무슨 목적으로 바깥에 알린다는 행위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는 이제 그 문건의 내용, 진위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지만, 청와대가 뭐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좀 뭐 갑자기 국정 난맥상이 되고 대통령 리더십이 공격을 받고 하니까 흔들리고 짜증스럽게 대응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유출자가 누구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지금 거론되는 대로 박경정과 조웅천 그 라인에서만 유출됐다면은 이렇게 뭐 소외되거나 억울하게 배제된 거에 대한 뭐 하소연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제3자라면은 무슨 목적을 띠고 누군가를 타격하기 위해서 내돌려서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저의,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노렸던 바는 무언가, 이건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